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긴축 재정 속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3% 줄어 사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주 송정역 증축 공사가 올해 말 시작됩니다. 역사 규모는 2배로 늘고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자체들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순 폐광지에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는 방안이 나와 화순군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정부가 긴축 재정 속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광주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3% 줄어들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우려가 예상되는 반면 전라남도는 예산 규모가 증가해 신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국회를 통해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3조 1,426억 원입니다. 2030년 완전 개통이 목표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산 1,300억 원을 비롯해 또한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 Y벨트 사업을 상징하는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년 연속 3조 원 시대를 열었다지만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보다는 대폭 줄었습니다.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실증센터와 R&D 연구센터 사업비 등 1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미래차와 관련된 부품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3조 2,397억 원에 비해 971억, 비율로는 3%가 감소했는데 전년에 비해 국비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미래차 관련된 신규 사업이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반면 전남도는 올해보다 4.9% 증가한 8조 6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도로철도 사업과 우주 바이오 등 47건의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속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놓고 광주 전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송정역 증축 공사가 올해 말 시작해 오는 2026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역사 연면적은 5,700제곱미터에서 1,900제곱미터로 2배가량 늘고 특히 대합실과 통로 등도 2배 이상 넓어져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은 447억 원이며 일일 이용자는 기존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3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을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3도가량 웃도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이른 오전 시간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체납자들 때문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자체 재정 악화와 함께 복지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 체납 징수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체납징수 기동반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섰습니다. 순천 가곡동의 한 법인 사무실. 1년 넘게 법인 지방소득세 6,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법인 대표를 고액 체납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방문과 전화로 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며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좋게 우리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해서 좀 추석 전까지 해서 내일도 아니면 또 설명해서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즐긴 거 아니니까 오늘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도 압류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압류를 해도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체납자분들 늘 독려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반은 연양동의 한 아파트도 찾았습니다.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종합소득세 2,200만 원을 내고 있지 않은 한 가구입니다. 순천시청 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기동반은 체납자들이 폐업이나 부도를 겪는 경우가 많고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천시가 거두지 못한 세금은 올해만 114억 원. 연양동 좋은프라자 준공업체가 취득세와 재산세 6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최고로 순천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9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순천에만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세는 아마도 모든 우리 지자체의 살림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 복지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법의 납세 의무가 국민 의무 아닙니까? 순천시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겐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긴급조치 9호로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파기환송심에서 긴급조치 9호에 따른 공무원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결을 변경해 위자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1978년 청년들을 강경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해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붙잡혀 수사받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고문 등을 당했고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광군이 악취 피해를 우려해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악취 영향이 미미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일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현장을 검증한 결과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악취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주변 환경 보호 등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광군의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원고 2명은 악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반려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00년) 전 전남 신안군 암태도 농민들은 일제 수탈에 시달렸는데요. 이에 대응해 소작인들이 투쟁을 벌인 소작쟁이가 일어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공간과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도 도로 옆에 자리 잡은 농협 미곡 창고. 80년대 건립된 낡고 오래된 미곡 창고가 전시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창고 외벽에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과 창백해 보이는 농민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1923년 8월 일본 제국주의와 지주의 폭거에 대항한 암태도 소작쟁이를 기념해 준비 중인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입니다. 굵은 선으로 묵직한 화풍을 그려내는 이중섭 미술상의 화가 서용선이 암태 소작쟁이를 3.1운동과 동학, 범선 항해,
아사동맹 등 8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농민 대표를 잡아간 일제에 항의하기 위해 범선을 타고 가는 섬 주민들,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목포 시내에서 농성하는 섬 주민들의 아사동맹, 암태 소작쟁이의 모습을 벽화와 설치 미술, 나무 판화 등 다양한 현대적 미술 기법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건축이 갖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또 그 건물에다가 직접 이미지를 갖다가 그려 넣음으로 해서 그 장소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도 농민들의 쌀을 보관하던 농협 미곡 창고를 개조해 건립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암태도 소작쟁이에서 시작된 신안군 항일 농민운동은 우리 그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런 큰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영선 화가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 작가의 작업 과정도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전시관은 9월 말쯤 정식 개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해남군이 북일면 일대 고분군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한에서 백제에 이르는 시기의 고분들은 문화유산의 활용뿐 아니라 학계에서 분분한 고대 일본과의 교류사 논쟁에도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고분입니다. 장고형 고분으로 면적만 3,000제곱미터, 1헥타르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발굴 조사에서 묘제의 방식으로 영산강 유역의 해상 세력이 백제, 외와 교류한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방 후원분과 연관되면서 학계에서는 무덤의 주인과 축조한 세력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4세기에 축조된 독수리봉 고분에서는 다양한 제사 흔적과 유물이 발견돼 고분을 조성한 주체가 현지 세력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원 후 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운 고분군입니다. 해남군 북일면 일대에는 특징과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고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장고분에서 원형, 방형, 즉석분 등 고분의 모양뿐 아니라 목광묘, 석광묘, 석실묘 등 시기별 특징적인 매장시설이 확인됐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영산강 유역은 물론 남해안 일대, 백제, 가야, 일본 열도 등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마한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 조사 결과를 본다면 확실하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여 곳으로 고대인의 삶을 그려낼 역사적 사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화재청이 해남군을 역사문화 선도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북일 고대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이런 시설들,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남군에 산지한 고대 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본격화되면 고대 마한인의 생활사는 물론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1억 원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하며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순 폐광 지역에 대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탄광 대체산업 관련 중간 보고서를 보면 탄광 주변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순군은 내년 말까지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의향서를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사업은 단연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중단된 데다 내년도 국가 예산마저 9분의 1 수준으로 깎였기 때문인데요. 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한 것보다 3배 넘는 예산이 배정되고 개항도 5년이나 빨라지면서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린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발표에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정부. 특히 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초토화되면서 애초 정부에 요청한 예산 580억 원은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으로 깎여나갔고 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8월 한 달간 진행하던 공항 시공업체 선정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매년 한 1,600억 정도가 필요한 셈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부처 예산안에 저희가 11%가 반영된 건데 이런 거는 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새만금 신공항 부지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에는 공사 첫 삽을 떠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당초 계획됐던 이곳 공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긴축기조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푼 예산 선물 보따리를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맞춰 2029년 조기 개항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애초 신청 액수의 3배가 넘는 5,36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마저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황. 국가적 과제로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사려는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전라도와 새만금의 희생양 삼아서 전례 없는 예상 삭감을 한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부침을 겪어온 새만금 개발 사업. 잼버리 파행을 신공항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의 예산 칼질에 지역 수건 사업의 날개가 꺾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경북 군위로 잠정 확정되면서 경북 의성 쪽 주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위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공항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대구시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밤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밭도 뒤로하고 200명이 넘는 의성 군민들이 집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한 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최근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가 군위로 정해진 것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 묵시하는 공항 이전 주민 투표 다시 하자. 주민 설명회가 시작된 뒤에도 격앙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성 구민을 완전히 우롱하고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신공항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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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한 건 의성 지역의 항공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공동 합의문을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 즉 환적 화물은 군위 공항터미널에서 막고 육로를 통해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 즉 직화물은 의성 물류단지에서 분리해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항공 물류 단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항공 물류 단지에는 물류 터미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미를 주시면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공항 화물터미널이 의성에서 4.6km나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군위와 가까운 물류단지를 찾지 않겠냐며 대구시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항 소음 영향권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며 대구시와 국방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고향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간다하는데 찬성표를 찍었는데 그 무슨 심정으로 찍었겠습니까? 대구시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협상 한번 하러 온 적 없습니다.
의성 지역 주민단체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항 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와 의성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의성 군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항 유치 철회를 하는 원점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성 주민단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항 관련 물류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의성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에서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광주시가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실시간 감지에 대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걸러내는 등의 탐지 기능과 알려지지 않은 고위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광주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이 같은 체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역량을 강화해 행정자산 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가 13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로당 10곳을 보수합니다. 이번 공사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냉난방장치 교체 등이 이루어집니다. 북구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대학교가 어제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총장배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는 자유형과 배영 등 4개 종목 개인전과 혼계형과 계영 각각 200m 단체전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제 열린 총장배 프리다이빙 대회에는 전국에서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 한낮에는 기온이 높게 오르는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오늘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이른 오전 시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 32도, 화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 22도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은 10도가량 오른 32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1도, 완도와 장흥에서도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아직까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오늘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파도도 더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